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마빈 해리스의 생각을 중심으로 문화권을 형성하는 가장 심층의 요인, 뿌리는 바로 자연환경이다. 즉 물리적 자연환경과 그 자연환경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행동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적 측면이 결국은 인간 정신이 구성한 인문 환경, 예를 들면 종교의 교리, 내용, 종교적 금기라는 내용을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 입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아니다. 어, 물리적인 자연 환경 그리고 그 자연 환경에서 유리한 생존 전략 이런 것들이 인간 정신의 구성물인 종교와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인간의 정신이 인간의 정신이 이, 그러한 물리적인 조건을 결정한다. 즉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관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선생님이 그렇지. 그런데도 왜나 과연 세상의 모든 문화가 오직 자연 환경과 생존이라는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될까? 만약 그렇다면 인류는 단순히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한 걸까? 이번엔 정반대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사람들의 생각이나 종교적 믿음이 거대한 공장을 세우고 경제 치세를 바꾸는 등 물질적인 세상을 확 바꿔버릴 수도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꾼다고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행동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앞서 살펴본 이 칼 마르크스 영향을 받은 마빈 해리스, 즉 물질이 인간 정신이 구성한 종교와 같은 인문 환경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문 환경으로 인해서 문화 패턴이 출현한다. 그러니 결국 문화 패턴은 가장 심층의 뿌리에 자연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관점은 결국은 이 인간을 상당 부분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하나의 기계적 시스템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계적 시스템, 인과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적 시스템에 따라서 인간 정신 구성물의 내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동성을 간과하는 관점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과 달리 아니다.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활동, 정신적 활동이 물리적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것을 좀 고상한 용어로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관념, 정신이 물질적 조건, 이것을 고상한 말로 형이하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정신이 형이하학적인 물리적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주도권은 형이하학적인 물질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정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그 관점에 서 있는 학자로서 우리가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를 들 수 있는데, 그런 선생님이 도인의 직관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네. 마빈 해리스 이론에 버금갈 만큼 사회학에서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 학자가 바로 막스 베버란다. 베버는 문화관념론적 시각에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종교적 관념이 물질적 세상과 경제를 변화시킨다고 보았어. 자, 예를 들어 베버는 서양에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산업사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연구했지. 도연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이 내린 거대한 임무, 즉 소명이다라고 굳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신의 임무라고요?
그럼 다들 엄청 열심히 일하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할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정답이야. 배번은 그 잊어서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했어. 초기 개신교도들의 근면 성실 절약이라는 종교적 윤리가 모여서 결국 현대의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탄생시켰다는 거야. 해리스가 자연환경, 즉 물질이 종교라는 관념을 만든다라고 했다면 베버는 반대로 인문환경, 즉 종교적 관념이 물질적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본 거지. 도학자의 시각이 어떻게 다르게 문화를 바라보는지 이해가니? 자, 그래서 우리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학자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물리적 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막스 베버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막스 베버의 예정설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정설. 이 막스 베버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가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미 가시 하나님이 내지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다. 이것이 바로 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예정설에 따르면 현생에서 내가 성공하여 많은 자본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고, 부를 축적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느냐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이 현생에서 얼마나 많은 자본을 축적했는가에 달려있다. 만약에 당신이 많은 자본을 축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이것이 바로 예정설의 논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이 개신교도들은 근면, 성실, 절약이라고 하는 이 종교윤리를 철저하게 따랐고, 이러한 종교윤리 덕분에 바로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출현했고, 그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개신교도들은 근면, 성실, 절약을 바탕으로 부를 열심히 축적을 하겠죠. 쓰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잘 통제하면서 근면, 성실, 절약이라는 덕목을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본이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축적된 자본은 다시 어떤 공장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노동자를 고용한다든지, 노후된 생산시설을 변경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쓰지 않고 근면, 성실, 절약하여 쓰지 않고 축적한 자본을 그렇게 재투자하더라. 바로 이러한 재투자를 통해서 자본가는 생산력을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더라.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출현했고 온전히 잘 유지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조건은 무엇이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물리적 조건을 출현시키고 유지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느냐? 바로 이 종교윤리, 즉 나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너가 현생에서 많은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너의 구원이 확정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너가 현생에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성실, 근면, 절약해야 한다. 절약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논리, 예정설이라는 종교적 논리와 이러한 종교적 논리를 논리에 따라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근면, 성실, 절약이라고 하는 종교적 윤리가 강조되었고, 이러한 종교적 윤리가 결국은 자본 축적과 그 축적된 자본을 생산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출현시켜서 온전히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더라. 결국 이 베버의 관점은 이 종교적 관념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물질적 세상, 물리적 조건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결국 베버의 관점에 따르면 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 인간 정신의 구성물, 예를 들면 종교적 윤리 이런 것들이 물질적 조건, 즉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을 온전히 출현시키고 온전히 유지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반면에 해리스는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막스 베버와 마빈 해리스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칼 마르크스는 물질적 조건이 인간 정신 구성물인 인문 환경을 결정하더라,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 막스 베버는 아니다. 인간의 정신이, 예를 들면 종교윤리, 종교적 논리 이런 것들이 물질적 조건인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출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막스 베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와 마르크스는 서로 정반대 입장이죠. 물질이 가장 큰 주도권을 쥐고 있더라, 마르크스고, 아니다, 정신이 가장 큰 주도권을 쥐고 있더라, 이것이 막스 베버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화를 특정 문화 패턴을 출현시키는데 무엇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마빈 해리스는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고, 즉 물리적 자연환경과 그 자연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가, 이것이 인간 정신의 구성물, 인문환경, 종교와 같은 것들을 결정한다는 입장이고, 정반대로 우리 막스 베버는 아니다. 이 인간 정신의 구성물인 종교와 같은 영역, 즉 종교적 관념, 종교적 윤리, 종교적 논리, 칼뱅의 예정선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물질적 조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출현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 강력한 힘은 결국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로 대비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얘가요, 마빈 해리스의 문화유물론은 자연환경과 생존 조건이 밑바탕이 되어서 종교나 문화를 형성한다고 보는 거고, 막스 베버의 이론은 종교나 사람들의 관념 같은 인문 환경이 역으로 우리의 경제나 물질적인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두 이론의 본질을 비교 분석해냈어. 도연아, 오늘 우리는 문학권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자연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관념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았네. 단순한 지식을 넘어 스스로 학자들의 관점까지 유추해낸 도연이 사고력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 앞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면에 어떤 자연적 인문적 요인이 숨어 있는지 늘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기 바랄게. 자, 그래서 문화권 형성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가지고 있느냐, 정신이냐, 아니다, 물질이다. 이 쟁점을 두고 자연 환경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힘을 실어주는 입장이 마빈 해리스의 문화유물론이라면, 물론 마빈 해리스의 문화유물론은 칼 막스의 영향을 받았죠. 반면에 아니다, 정신, 인간 정신이 구성물이 종교와 같은 인문환경이 결국은 인문환경이 자본주의와 같은 경제 시스템까지 결정한다. 결국 주도권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문 환경에 있다. 이것이 막스 베버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권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두고 자연 환경에 주도권을 부여하는 입장과 이론이 하나의 가설이고, 인문 환경에 그 주도권을 부여하는 입장, 가설이 또 다른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